수가 없어. 오늘은 분명 상승해줬는데 왜 내가 흔들리는지. 그대가 싫어진 것도 아닌데. 네, 오늘은 윤재의 초이스 노래를 이렇게 엄정화의 몰라를 부르면서 출발을 해봤습니다. 오늘장 윤재의 초이스 혹시 예측이 가실까요? 지금 바로 띄워주시죠. 네, 오늘장 윤재의 초이스는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17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으로 10만 프로를 되찾았는데요. 이게 확실히 반등의 씨앗으로 봐야 되는 건가 좀 궁금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한번 에코프로 그룹주 종가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다면 시원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무려 6.21% 반등세를 보여줬고요. 에코프로 BM도 4%대 반등,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HN까지 일제히 그룹주가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을 한 건요. 24년의 종가 기준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주가 상승률을 살펴봤더니 에코프로 19% 밀렸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31%대, 에코프로 머티는 무려 46%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도 10% 가까이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의 주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7%대 반등,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가 소폭 안 되게 밀렸다라는 점에 봤을 때 에코프로 그룹주 지나치게 주가가 빠졌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에코프로 그룹주 오늘의 반등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어떤 이유인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유로는 오늘 테슬라의 반등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가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종가 기준으로 25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작년 12월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만 주가가 41% 넘게 상승했고요. 월가의 목표치 또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러한 영향이 있는데요. 2분기 글로벌 인도량이 회복되었고 ESS 사업의 확대, 그리고 중국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도 있는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요. 테슬라의 반등 분명히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는 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헤지펀드에서 18%가 여전히 숏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테슬라 요새 반등은 분명히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요소들이 혼재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설문조사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3분의 2 정도가 미국에서 전기차 부문의 투자를 신중히 하겠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다라는 점은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룹주 전반에 강세가 있었던 이유, 두 번째 이유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다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7월 23일에 이제 2분기 재무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8월 8일에는 무인 자율주행 택시 모델이 최종 공개된다라는 사실에 주목을 하면서 에코프로 그룹주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서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 수급도 살펴보신다면 수급도 함께 동반되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외에도 어떤 이유들이 또 에코프로 그룹주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신다면 테슬라 이렇게 반등세에도 확실히 영향을 받고 있지만 또 한 가지 이슈가 있는 게 유럽에서 극우 돌풍이 제지되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조기 총선이 노동당 14년 만에 집권이 되었다고 하고요. 프랑스 총선에서도 좌파 연합이 일당으로 올라섰다라는 점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유럽에서는 우경화가 좀 인해서 친환경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이다 라는 우려가 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극우 돌풍이 제지되었다라는 사실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 보면 좋을 점이 2024년에 2차 전지 업황이 U 모양으로 다시 한번 반등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 증권가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 포인트라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이렇게 반등을 시원하게 보여줬지만 오늘 전체적인 2차 전지 업황들을 본다면 이러한 반등세가 이어지진 못했는데요. 다른 2차 전지 그룹주들의 시세를 함께 살펴보신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부 종목들은 빨간불을 켜긴 했습니다만 강보합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0.13% 그리고 0.8% 오히려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테슬라의 반등이 이렇게 전반적인 2차 전지 쪽으로 훈풍이 나가지 않는다는 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2차 전지 확실한 회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오늘 이 시간 배워보는 건 어떠실까요?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추정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을 뿐.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은지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 이노베이션의 조성일 본부장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7월 네. 둘째 주가 또 시작이 됐는데요. 네. 오늘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 그룹주들이 돌아온 걸 환영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에코프로 그룹주의 반등을 오늘 윤재 초이스로 한번 잡아봤는데 네. 오늘 시장 전체적인 흐름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전반적으로 오늘 상승 종목도 많았고요. 지난 한 주 동안 내내 코스피는 전고점을 뚫고 돌파하는 힘 있는 모습 보였고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 봤을 때는 삼성전자도 신고점을 세웠는데 내내 코스닥은 좀 어려운 모습이었죠. 또 지난주에도 보면 매일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00종목, 900종목 이상 하락하는 종목들 많았는데 사실 가격적으로 지금 6월달, 7월달 내내 극도의 지금 매도권에 있는 상태에서 드디어 오늘 좀 좋은 모습이 나왔고요. 특히나 이제 아무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워낙 더욱더 시중 금리 그런 변동성에 워낙 더 취약하다 보니까 하지만 그게 또 오히려 또 지금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노동 지표까지도 조금 고용 지표도 조금 둔화되는 모습 보이면서 7월 달에 미국의 9월 달 미국이 처음으로 금리 인하할 수 있는 확률도 70% 초반으로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미국 10년물 채권금리도 좀 올라왔지만 다시 한번 내려가면서 지금 4.2대 레벨 내려가다 보니까 이런 시중의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부분 여기에서 또다시 한번 좋은 모멘텀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물론 CPI 지표가 있긴 했는데 저는 크게 좀 개인적으로 두렵진 않고요. 그래서 이번 7월 달에는 코스닥 종목들 좀 더 자신 있게 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도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 심리 차원에서 워낙 많이 빠졌던 부분이다 보니까 뭐 지금 뭐 전방 산업이 아직도 지금 뭐 캐즘이다, 뭐 수요 부진이다, 니켈값, 리튬값이 떨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 일단은 과도한 낙폭으로 인해서 일단 기술적 반등으로는 한번 크게 나올 수 있는 맥점에 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코스피 시장보다는 확실히 탄력이 있었는데 그 중심에 있었던 게 결국에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에코프로 그룹주에 워낙 또 국민주기도 하잖아요. 갖고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참 반가우면서도 이게 앞으로도 이어질 반등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저도 사실 좀 2차 전지 관련해서 저도 좋아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부터 찍고 쭉 올라오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람인데 이제 좀 분석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기본적으로 지금 주가는 너무나 많이 빠졌던 부분이다 보니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 나올 수 있는 여진이 있어서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제가 지금 에코프로 차트를 한번 띄워놨거든요. 보시면 지금 우리 4월 말 때 액면 분할했을 때 시초가였던 한 11만 5천 원 정도 라인, 11만 원에서 12만 원 라인, 이 정도 라인까지는 단기간에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12만 원을 뚫고서 더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한 가지 체크할 게 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전기차 하반기 때에 물론 지금 주식시장은 앞으로 3개월, 6개월 뒤의 모습들을 전망하면서 미리 반영되니까 올해 한 3분기 말부터 4분기에는 드디어 전기차의 1년 이상의 지금 캐즘을 좀 이겨내고 네.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좀 더 명확한 시그널이 나와주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빈 같은 경우는 양극재 기업들은 이제 양극재를 만들 때 원자재인 뭐 리튬, 니켈 이런 원자재 값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최근에 5월달, 6월달 내내 좀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개 원자재 값이 상승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이제 제품가에 판매가에 이제 전가시킬 수 있는, 그래서 마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5월, 6월 동안에 니켈 값과 지금 리튬 값이 좀 빠지고 있다.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특히 전 세계 수요의 가장 많은 부분이고 있는 중국 쪽, 중국에서의 거래되고 있는 리튬과 니켈 가격에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한 추세를 보면서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이 에코프로가 좀 더 올라올 수 있겠지만 12만 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이 두 가지를 보시면서 체크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저도 매주 월요일마다 나오고 있으니까 이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은요, 특히나 매주 월요일 방송 집중해 주시면 제가 항상 매주마다 업데이트해서 내용을 가져오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원자재 가격에 한번 집중을 해보신다면 5월 달에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타나나 싶었지만 다시 한번 내려오고 있는 기조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우상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라는 점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2차 전지 전반적인 섹터를 한번 보자면 시총 상위단에서 모든 종목들이 갔던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오히려 에코프로 그룹주는 이렇게 한꺼번에 좀 반등세가 나왔던 그런 특별한 이슈가 있을까요? 사실 2차 전지 섹터를 투자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익숙한 그런 트렌드예요. 왜냐하면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대형 3사인 셀을 제조하고 있는 3사 기업들의 흐름과 또한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코스모 신소재 같은 네. 이렇게 양극재나 응급재 만드는 기업들 좀 이렇게 별개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좀 오는 부분이에요. 지난주에는 이제 대형주 상승하면서 그와 함께해서 LG 엘리솔루션도 뭐 LFP 관련해서 르노와 좋은 모습 나왔고, 삼성 SDI도 좋은 모습 나왔고요. 정말 SK이노베이션은 지금 그룹 차원에서 지금 강도 높은 지금 재편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먼저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2차 전지 섹터에서 좋은 흐름이 있지만 한번 섹터 내에서 순환매 차원의 부분이 지금은 양극재 기업에 왔다 말씀드리고 있고, 제가 좀 더 말씀드린다면 제가 예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 섹터를 올 하반기 내내 자신감 있게 볼 줄 알아야 한다 말씀드리는데, 좀 세부적으로는 좀 제가 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섹터는, 또 공략할 섹터는 이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본다면 세부적으로 지금 차세대 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가 더욱더 성능을 발전시켜 나갈 때 반드시 거쳐 나가야 하는 그런 로드맵에 있는 기업들 본다면, 우리가 실리콘 응급제 같은 기업에서 대주전자재료, 그다음에 관련돼서 CNT, 그러니까 탄소 나노튜브 쪽 관련하고 있는 뭐 나노신소재나 아니면 제이오 같은 기업들, 또 장비에서 막대한 수준 장고 갖고 있는 PNT나 코인테크, 윤성 FNC, 좀 이런 종목군들을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서 저는 에코프로도 반등이 더 나오기를 바라겠지만 조금 더 올 하반기 때에 배터리 섹터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에서 편안하게 투자하고 싶다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군으로도 보시는 거를 한 번 더 제가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의 반등에 대해서는 여기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쯤에서 조성을 본부장이 준비하신 두 가지 종목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종목 어떤 종목인지 띄워주시죠. 네, 펩트론과 아나페스 들고 오셨는데 이 두 가지 종목 일단 아예 다릅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이고 아나페스는 반도체 쪽인데 일단 요새 추세를 보면은 두 종목 모두 너무 잘 가요. 네네. 특히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6월 27일부터 딱 하루 제외하고는 요새 진짜 계속 네, 오르다 맞습니다. 보니까 네네. 이 종목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건가라는 그런 궁금점이 남기도 하고요. 네. 아나페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호재 소식 한 가지 들고 오면서 한 3거래일 정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종목 초이스하셨을까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선택 종목은 아나페스고요. 아나페스요. 조금 우리가
매도할 타이밍을 보자라는 측면에서는 펩트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펩트론 관심 갖고 계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비만 치료제 뭐 앞으로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건 분명한 팩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또 펩트론이 비만 치료제 중에서도 정말 잘 가고 있는 종목이라서 펩트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신고가 또 한 번 경신이 나왔는데 이쯤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은 건지 좀 네. 짚어주시죠. 사실 이 종목 관련해서도 좀 고민을 좀 했는데 제가 좀 이 방송 보시는 분들 펩트론 관련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좀 오해는 하지 마시길 말씀드릴게요.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냐면 되게 이렇게 지금 뭐 1주, 2주일 만에 시장 트렌드, 특히 국내에서만 한정된 트렌드가 아니라 전 세계 특히 전 세계 측면에서 소문되고 있는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이 다 주도하고 있는, 주시하고 있는 그런 돈이 몰리고 있는 섹터에서 지금 최대 종목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신 분이란다면 한 번의 타이밍 때 매도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을 투자할 때 1년에 한 번, 두 번 잡기도 참 쉽지 않은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까지 이 종목을 잘 보유하신 분들은요. 이번 이 패턴 종목으로 좀 더 나은 수익률을 더 추구하시기를 권장드리는데 한 가지 이 종목을 제 비선택 가져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종목을 이제 조금씩 분할로 해서 좀 단기적으로 이익을 좀 실현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우리가 한번 관점을 바꿔보자. 이런 측면으로 제가 비선택으로 가져온 종목입니다. 사실 보면 지금 주가가 내내 5일선도 깨지 않으면서 내내 지금 거의 2주일째 상승하고 있는 흐름인데 사실 이 종목을 뭐 재무나 아니면 물론 지금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관련해서 빅파마들과 엮이면서 물질 이전 계약 또 차후에 라이센스 아웃까지 전망되고 있는 그런 매우 빅 이슈가 있는 종목은 맞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주가가 과연 단기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어느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밸류 체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라이센스 아웃을 정말로 올 하반기 때 할 수 있을지 어느 누가 100% 확정지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나 한다면 기업은 참 기대감이 높고 좋은 기업일 수 있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런 상승세를 벗어 단기에 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보자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본다면 이 종목을 절대로 한 번 타이밍 때 매도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은요. 철저하게 최소한 3번, 5번 정도 잘게 쪼개서 매도할 줄 아는 방법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매매하면서 기본적으로 승률이 70%, 80% 넘어가도 정말 뛰어난 승률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한 번, 두 번 손실나는 종목 때문에 수익 내기 어려운 게 또 주식 투자입니다. 하물며 이런 패트론 같이 좋은 종목, 추세가 강한 종목을 잘 갖고 있는데 이런 종목을 단 한 번의 타이밍에 종목을 다 매도해버리면 네.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말 단기적인 흐름 타이밍은 누구도 알 수 없다. 하지만 강한 추세가 있었는데 단기 상승 크게 했으니 또 마침 오늘부터 해서 외국인 기관이 동시 순매도를 했으니 이 타임부터 해서 우리가 내일부터 최소한 3번 정도 기간과 가격대를 분산시켜서 차근차근 매도하는 그런 관점을 접근하시고 3번 또는 투자금이 좀 큰 분이란다면 5번 정도 잘게 좀 분할해서 매도하는 관점을 보자 이렇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오늘도 장 막판에 큰 상승하면서 오늘 고점이 최고가였던 그런 힘 있는 모습 나왔는데 만약에 이 종목이 내일 뭐 오전이나 오후 중에 만약에 꺾인다 한다면 저는 첫 번째로 좀 지지할 수 있는 라인을 본다면 제가 30분 차트로 바꿨는데 네.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의 고점 부분이었던 69,000원, 7만원 라인 이 부분을 만약에 깬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내가 가진 물량에서 한 3분의 1이나 또 투자금이 크신 분이란다면 한 5분의 1 정도 조금은 이익을 좀 실현해 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음에 또 변동하는 부분을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뭐 라이센스 아웃까지 보면서 길게 본다 한다면 뭐 매도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이 단기 상승을 익절로 노리고 싶으신 분들은 만약에 1차가 깨져서 더 밀린다 한다면 그 다음에는 65,000원 라인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라인인데 만약에 65,000원까지도 만약에 못 지키고 단기에 밀린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전량 매도한 다음에 일본 관점에서 뭐 11선 라인에서 딛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여부를 체크하시기를 다음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펩트론 아직까지 상방이 어느 정도로 열려 있을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상승을 해왔다면 요새 또
떠오르고 있는 한 종목이 있는데 블루엠텍 한번 여쭤보고 블루엠텍이요? 싶습니다. 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크게 반등을 해주긴 했습니다만 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반등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네네. 지금 구간에서 들어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이런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은 지금 작년 12월 이후부터 내내 빠지면서 그쵸. 저가 매력도 있고요. 또한 특히 올해 이제 특허가 만료될 수 있는 블루엠텍 관련한 그 기업이다 보니까 그 기대감 때문에 바닥에서 거의 지금 한 일주일 만에 70% 이상 오르는 네. 기업도 하고 있고 지금도 거래량이 많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매를 즐겨 하시고 자신 있어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기분 좋은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지금 튼튼하게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종목은 단기에 2만 원까지도 한번 볼 수 있는 룸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블루엠텍까지 한번 여쭤봤고요. 이번에는 아나패스의 매력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을 한번 집중해서 보면 좋을까요? 우선은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4월, 5월, 6월 내내 종목도 몇 개 매고는 대부분이 다 하락했던 부분이었지만 이 아나패스 같은 경우는 지금 6월 초부터 먼저 치고 올라가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차트 보시면 6월 24일 날까지 큰 상승 나온 이후에 지금 단기에 눌렸다가 지금 다시 한번 제가 보는 차트에서는 이 노란색 선이 21선 생명선인데 이 부분을 딛고서 다시 3거래 연속으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차트 타이밍 봤을 때도 좋은 위치이고 지금 작년 12월과 올해 2월 그리고 올해 3월 그때 형성되었던 28,000원의 그런 고점 라인을 6월 달에 뚫은 이후로 다시 한번 내려왔지만 또다시 한번 이 28,000원 라인을 뚫을 수 있는 맥점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차트 측면에서도 접근하기 매우 좋은 위치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제 차트에서는 지금 기관 수급이 지금 안 잡혀 있는 부분을 보이지만 네. 제가 지금까지 19년 동안 투자하면서 자신 있어 하는 기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한 기법이 좀 이름이 우스꽝스럽지만 자, 큰형님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기관 수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 주가가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눌리거나 횡보할 때 그럴 때 우리가 타점을 잡는 그런 좋은 기법인데 그 기법에서도 저의 19년 노하우의 기법에 정확히 오늘 닿았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드리고 있고 특히나 이번 주에 갤럭시 Z 폴드 그쵸. 언팩 행사 네. 또한 내일 보면 내일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서 파운드리와 펜리스 관련한 기업들이 상승할 수 있는 좋은 이슈가 내일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좋은 이벤트가 또 두 가지가 있고요. 더 나가서 9월 달에는 또 이제 아이폰 관련해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올해 7, 8, 9월 달에는 내내 시장에서 펜리스 디자인하우스 또한 그렇게 또 스마트폰 관련한 그런 관련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좋을 수 있다 말씀드리고 있고 제가 준비한 내용 한번 좀 한번 네. 보여주세요. 이 기업은 이제 OLED 관련해서 타이밍 컨트롤러라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이게 이제 OLED 성능 구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뭐 그런 어려운 내용도 차치하고요. 이 기업이 실력이 뛰어나서 최근만 본다 하더라도요. 지금 인텔, 퀄컴, 엔비디아, 최근에도 AMD 이런 정말 굴지의 기업들로부터 칩 호환성 테스트를 통과했다. 정말로 굵직한 그런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또 올라오고 있고 또한 기관이 꾸준하게 6월 초부터 수매수 이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번 주에 좀 아나패스를 보시길 권장드리고 또 여담이지만 제가 이 방송에 월요일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2주 전에 이 선택과 비선택 초이스 때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제가 그때 2주 전쯤에 제가 한국가스공사를 비선택 말씀드렸거든요. 그때가 6만 원대 중반이었는데 그 이후부터 주가가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지난주에 제가 이 코너 때 말씀드렸던 선택 종목으로 리가켄바이오 네. 이 종목도 말씀드린 이후로 지난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제가 요즘 촉이 좀 좋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아나패스도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했을 때 아마 기분 좋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저의 또 그런 노하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네. 수익률까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리가캠 바이오 지난주 종목이었는데 요새 반등세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고요.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가 왔다라는 점까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오늘장 초이스 종목은 아나패스였습니다. 아나패스 정리화면 띄워주시죠.
네, 이번에는 실시간 종목 진단 타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02325-8205번으로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채팅창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은 내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배고픈 히딩크님의 종목이고요. 동원 FM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은 10%신데 평단가가 48,900원. 최고점에 지금 사신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반등이 나왔지만 뼈저리게 아픈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오늘 확실히 수산물 섹터 좀 강하면서 음식료 쪽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나 이런 내용은 확인을 했는데 좀 네.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급하게 종목을 막 대응해야 할 종목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굳이 물론 가격이 지금까지만 본다면 6월 17일에 기록됐던 초고가 부분에서 매수하신 네. 부분이지만 비중도 10%라면 거의 크진 않은 비중이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오히려 좀 좋은 관점으로 좀 보시되 왜냐하면 3분기에도 해외 쪽에서 매출을 잘 내고 있는 또한 기대가 되고 있는 K 음식료 기업들은 수급이 한번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런 피어 관련한 부분에서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만약에 비중을 그냥 기다리기보다는 한 번 더 액티브하게 비중을 싣고 싶다 하신다면 이 종목 어쨌든 이익이 올해 연말도 그렇고 3분기, 4분기에도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략인데 차트를 보시면 현재 오늘 마감한 가격이 43,450원인데 현재 21선 이평선을 뚫지 못하고 조금 장중에 뚫었지만 밀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주가가 빠지게 되면 그때는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21선 이평선 얼마 안 남았지만 이 부분을 뚫고서 종가로 잘 안착한다면 네. 그때 한번 한 5% 비중 정도는 좀 더 매수하시면서 그래서 단가를 47,000원대 초반 중반으로 낮춰놓으시고 그러면서 한번 또 좀 더 3분기 동안에 좀 여유 있게 대응하시기를 보유하시기를 그렇게 좀 권장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동원 FMB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21선 안착하지 못했는데 21선 안착이 중요하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조금 더 길게 보셔도 되는 종목이라는 점도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서영희님의 종목이고요. LS 마린 솔루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900원 그리고 10% 들고 계신데 지진 테마에 엮이는 종목인지 우선 질문을 주셨습니다. 올라서 좋은데 무슨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이게 LS전선의 배당 소득이랑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어쨌든 시원하게 반등을 해줬죠. 전선주도 오늘 반등이 강하게 맞습니다. 나왔고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종가 기준으로 14% 네. 뛰어서 좀 맞습니다. 앞으로 대응 전략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 좀 시장 트렌드를 보면요. 그동안 조금 쉬었던 변압기, 원전 이렇게 보면 지금 전력 관련한 다시 트렌드가 한 번 더 시장에 네. 트렌드로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오늘 내내 지금 6월 초부터 해서 내내 18,000원대, 17,000원대에서 횡보하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좋은 모습 보였고요. 일단 오늘 거래량도 물론 거래량이 크게 실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강하게 상승하는 부분이었고 최고 종가 기준 본다면 사실 올해 들어서 최고가예요. 그만큼 강한 힘을 내고 있다 해서 지금 전력 관련한 트렌드는 최근에 좀 쉬었지만 다시 한번 또 시장에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오고 있고 이제 LS 마리솔루션 혼자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같이 피어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좀 더 3분기 특히 이번 7월 달에도 자신감 가지고서 보자. 이 종목은 또 기분 좋은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 가장 큰 키 아이디어는 이제 해저 케이블. 그래서 해상 풍력 관련해서 그런 시장이 커나가는 부분에서 해저 케이블은 반드시 같이 필요한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해상 풍력까지도 전력 관련한 부분에서 중요한 수급처로 오기 때문에 해당하는 이제 AI 발 관련한 전력 수급에 대한 부분 이런 큰 트렌드에서 가지치면서 많은 섹터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해상 풍력과 관련해서 해저 케이블 관련 종목들도 지금 5월 달부터 해서 지금 이 트렌드에 오고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넓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물론 투자자마다 단기 대응이든 중기 대응이든 다 원하시는 바가 다르겠지만 사실 LS 마리솔루션 이 종목을 지금 의뢰하신 분께서 29,000원이면 서영희 님께서도 지금 6월 달에 최고가에 그쵸. 매수하셨네요. 예. 근데 지금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이 종목도 너무 단기에 내가 이번 일주일 내에 빨리 매도하고 나와야지 이런 그렇게 조급하신 거 아니란다면
좀 단기 흔들린다 하더라도요. 오늘 모멘텀으로 인해서 또한 최근에 오늘의 시장 트렌드로 인해서 전력 관련한 그런 섹터들에 대해서는 수급이 더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자신감 가지고서 여유 있게 보유하시기를. 그래서 이번 7월 말 8월 달 초쯤에 재미난 기분 좋은 수익을 향유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의뢰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실적 보고 한번 접근해 보시기를 우선 얘기해 주셨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평단가가 다소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게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좀 여유로운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되는 종목이라는 점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25-8200번 늘 열려 있으니까요. 매수가 그리고 비중, 평단가까지 함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고재관님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DS테크고요. 1,580원, 비중은 18%입니다. 오늘 아래 꼬리를 달고 좀 말아 올리길래 9%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1,700원까지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시장은 그래도 나름 잘 버텨줬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저점이 나왔죠. 네네, 맞습니다.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 종목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에 다시 뭐 뉴스에 나와 있지만 이제 제3자 배정 뭐 금액은 한 50초 정도 되지만 어쨌든 이 종목이 추세가 꺾여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제3자 유승이 나오다 보니까 좀 아쉬움의 그런 수급들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이제 자율주행 관련한 기업의 섹터에서 잘할 수 있는 그런 뭐 거의 최고의 기업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7월달, 8월달에 일단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관련 섹터에서 호재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8월 8일 날에 지금 로보택시 테슬라 관련한 이슈도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에어택시 관련한 부분이나 또한 8월 달에 강남에서 최초로 심야 택시 자율주행 택시도 나오게 되고요. 지금 올 하반기에도 자율주행 관련한 이슈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MDS테크의 어떤 자신감, 어떤 개별적인 종목의 어떤 장점들보다는 이제 섹터에서 호재가 좀 많이 모여 있다. 이런 부분에서 그의 편승한 그런 단기 흐름에 대한 상승을 좀 보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 오늘 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좀 비중을 좀 추가해서 약 한 거의 20%에 육박하는 비중 갖고 있는데 사실 투자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20% 비중이라면 이제 좀 커진 비중입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을 자신감이 그렇게 많이 한다면 비중을 크게 더 실지는 마시고요. 투자금에서 지금 이 종목 엔데스테크라는 이런 추세 종목에서 이런 종목을 20% 이상 더 늘리시기는 조금은 좀 무리다. 그래서 지금 비중으로만 플레이하시기를 먼저 말씀드리겠고 저는 이번 7월 달에는 뭐 1,700원까지는 충분히 저는 왜냐하면 1,700원 라인이 지금 4월 달과 5월 달, 6월 중순까지 1,600, 1,700원대 라인이었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최근 6월 중순부터 꺾였던 부분은 코스닥이 빠진 부분도 같이 영향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이제 7월 달에 자율주행 관련한 좋은 모멘텀을 인해서 또 코스닥 시장이 반등하는 부분에 의해서 아마 7월 내에는 최소한 1,600원, 1,700원 그 밴드 내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다. 그런 부분에서 보시고 이 종목 가지고서 1,700원을 더 뚫고서 더 큰 상승을 기대한다. 이 부분보다는 좀 이 종목에서 손실 폭이 좀 줄거나 좀 다 올라온다 한다면 그때는 조금 이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셔가지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인 현대오토웨버나 네. 또는 뭐 칩스앤미디어, 텔레칩스 이런 좀 기업들로 보시기를 권장드리겠고 물론 이제 엔데스테크를 매수하신 게 나쁘진 않아요. 이 기업도 보면 이제 특히 엔비디아 쪽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모멘텀으로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주가에는 그런 부분이 호재로서 반영되지는 않고 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MDS테크의 반등을 위해서는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된 호재가 확실히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1,700원 구간 위까지 올라가기를 마냥 바라시기보다는 최대한 손실을 줄여가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소폭 반등세 나타나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일단 오늘 하락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슈잖아요. 그 부분도 있죠. 예. 그런데 그 규모가 워낙 커서 이렇게 좀 영향을 끼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아무래도 뭐 유상증자를 너무 좋아하는 수는 없죠. 이게 정말로 어떤 강력한 이미 기업이 사업을 잘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업을 더욱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네. 뭐 일반 주주 배정이든 제3자 배정이든 어쨌든 그런 시설 투자나 R&D를 통해서 자금을 그런 목적으로 한다는 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자금의 어떤 단기 유동성 때문에 갖고 온다 한다면 사실 기업의
투자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주가에 좋을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번 7월 달에는 섹터 전체의 어떤 기본적인 장점 때문에 주가가 반등 나올 수 있는 힘은 분명히 있다. 이 부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MDS 테크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저희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제우스. 제우스요. 18,000원에 네. 20%예요. 18,000원에 20%. 제우스 들고 계시는데 혹시 시청자님 이 종목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상담 받아보고요. 추가적으로 질문사항 뒤늦게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제우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8,000원 구간이 가장 좀 많이 네, 매물이 좀 많이 많으실 것 쌓여있습니다. 같아요. 네, 네네. 어떻게 보실까요? 이 종목은요, 전혀 걱정하실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오. 예. 지금 반도체 전반적으로 소부장 기업들 대다수가 4월 초부터 해서 4월, 5월, 6월 눌려있는 상황이었는데 조금씩 특히 삼성전자 관련해서도 좋은 내용 나오면서 업황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려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올해 상반기에는 특히 이제 HBM 네.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그다음에 올해 1월 1월까지는 이제 CXR과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그런 섹터에서만 상승해 나왔고 기본적으로 D램과 낸드 플래시를 잘하고 있는 기업들은 좀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데 이제는 올 하반기에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올해 상반기 때 주도 섹터였던 HBM, CXL, 온디바이스 AI 트렌드 관련한 트렌드는 더 이어지면서 추가적으로 드디어 D램 낸드 플래시 같이 레거시 메모리, 우리가 범용 메모리라고 하는데 그런 메모리 시장까지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올 하반기에는 반도체를 주로 영위하고 있는 세부적인 섹터들이 다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호기가 맞이하고 있다. 그 부분에서 제우스 같은 기업은요, 이미 기본적으로 실적이요, 작년에 연간 영업이익은 약 71억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전망되고 있는 영업이익은 무려 700%가 증가한 580억 원. 거의 퍼센트가 711% 상승하는 흐름이에요. 1년간에. 근데 올해가 끝이 아니고 올해 큰 전망되고 있는 이익 대비해서 내년도 전망치를 봤더니 또다시 56%가 더 증가할 수 있는 트렌드다 한다면 그럼 왜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트렌드로 전망되고 있느냐 봤을 때 기본적으로 해서 D램에서도 잘하고 있는 전공에서 잘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만들 때에 여러 가지 식각이나 다양한 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용액들을 이제 도포하면서 많은 찌꺼기들과 유해 물질들이 있는데 그런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세정, 닦아내는 그런 공정이 매우 중요한데 이게 제우스가 잘하고 있는 그런 일인데 더불어서 이제 HBM 분야에서도 더욱더 산업을 더 분석해보고 HBM의 수율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더 세부적으로 보다 보니 제우스가 하고 있는 세정에 대한 일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네. 이런 트렌드 때문에 결국 제우스는요. 잘 하고 있는 세정 관련한 그런 일에서 HBM 공급이 더욱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HBM에서도 수율 증가 때문에 제우스의 세정 장비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트렌드고요. 더불어서 드디어 턴하고 있는 D램과 낸드 플래시 관련한 업황에서도 더욱더 올해부터 잘하고 있는 기업. 이 두 가지 트렌드에서 다 맞물리는 기업이 제우스다 한다면 우리가 지금 물론 주가는 지금 내내 눌려있는 상태지만 지금 18,000원이라고 한다면 바로 위거든요. 그쵸. 그리고 투자 비중도 투자금이 얼마큼인지 모르겠지만 한 20%의 투자 비중은 이 종목이면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종목은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잠깐 단기에는 위에 이제 17,000원대 중반에서 21선 눌림 네. 돼 있고 18,000원대 초반에서 121선 저항이 좀 있긴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이번 7, 8월 달 내에 사실 2만 원대 초중반에서 언제 이익을 실현할까 이런 관점으로 보시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만 원 중반대요. 예, 2만 원 초중반대 라인에서요. 예. 네, 좋습니다. 시청자님. 제우스 살펴봤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세 공정에서 수율 문제가 점점 중요해지면 중요해질수록 앞으로 실적은 고공행진할 것이다 라는 점 짚어주시면서 2만 원 초중반까지 우선은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추가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아니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제우스에 대한 실시간 종목 진단까지 나눠봤습니다.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상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02-325-8100번 늘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 진단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전화 상담입니다. 지금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HL 만도요. 네, HL 만도요. 평단가랑 비중 알려주시죠. 네, 평균 단가가 5만 원이고요. 네. 비중이 한 80% 됩니다. 비중이 80%. 80%요. 네. 시청자님 혹시 이 5만 원을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1년 됐어요, 딱. 1년 되셨어요. 작년 6월 말인가 7월 초인가 그 정도 됐고. 네, 지금 그러면 비중도 많으시고 일단 손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네, 아니, 가격을 네, 지금 요즘에 좀 올라가다 다시 빠지길래 그쵸. 이게 지금 왜 이런 건지 뭐 저평가돼서 이게 뭐 더 올라갈 거라고 자꾸 그래서 네. 사실 한 70%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좀 물타기를 해가지고 원래는 5만 2천 원에 샀다가 네. 물타기를 해가지고 5만 원이 됐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저희가 비중은 한번 늘어나고. 이 종목 뭐 악재가 있는 건지 한번 저희가 상담 받아보도록 하고요. 추가 질문 사항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HL 만도입니다. 혹시나 최근에 고점 네. 부근이 또 5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셨나 생각하고 여쭤보니까 1년 되신 종목이라고 그러네요. 하네요. 네. 비중도 많으시고 지금 손실도 좀 되실 것 같아서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사실 H7만도는 저는 사실 올 하반기에도 이 종목을 항상 공략을 해야 하는 종목이다. 네. 그런 저의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저의 유니버스, 저희 관심 종목의 그 풀에서 강하게 있는 종목이라서 이 종목을 의뢰하신 부분은 참 감사합니다. 저도 되게 잘 보고 있는 종목인데 우선은 사실 이제 의뢰하신 분께서는 1년 동안 투자를 오랫동안 하시면서 사실 어떻게 본다면 1년이라 한다면 올해 3, 4월에 있었던 3만 1천 원, 3만 2천 원까지도 정말 그 고난한 시간까지 다 이겨내신 상태에서 지금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올라오나 싶었더니 6월 달 초에 5만 원까지 찍고 내려왔다. 네. 더더욱더 좀 간절한 마음이 더 크실 그럼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앞선 지금 의뢰하신 분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도 사실 이 종목을 지금 1년 동안 투자하셨다 한다면 물론 이게 이 종목 소위 말하는 좀 이제 물려서 투자하신 것도 있겠지만 이 종목이 그만큼 더욱더 지금 전화 상담을 의뢰하신 분께서도 이 종목 상당히 장점이 많다 보니까 투자하신 것도 좀 있을 그쵸. 것 같아요. 손절하지 않고서 저는 그런 관점 저도 유효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을 당연히 비중을 더 추가하시기로는 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워낙 지금 큰 많으시죠. 비중이라서 네. 그런데 이 종목은 지금 크게 두 가지 모멘텀에 크게 앞으로 하반기에도 수익날 수가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데 뭐냐면 지금 5월에 한 9월 달이나 한 11월 달 이 정도 사이 때에 실제 IPO를 될 걸로 보여지는 현대차 그룹의 인도법인 상장 관련한 부분들. 네. 최근에 뭐 6월 달에 내용 나왔었죠. 그 부분에서 HL 만도도 이미 진출해 있는 인도법인 쪽에서 HL 만도의 총 매출 중에서 10% 이상 이미 인도에서 잘 매출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 올해 9월 달, 11월 달 사이에 나올 걸로 보여지는 그 인도 관련한 이벤트에서도 네. 좋은 모멘텀 볼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종목을 빼놓을 때 우리가 ADAS를 빼놓을 수 없겠죠. 우리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점점 우리도 실생활에서 하고 있지만 뭐 크루즈 같은 것처럼 근데 점점 더 전기차나 자율주행차가 더욱더 수요가 증가하면서 HL 만도가 잘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더욱더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이제 7월 달부터 얼마 전부터 해서는 유럽에서 신차들은 무조건 ADAS를 장착을 해야 네.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올 하반기에도 전기차 시장이 상승을 하고 또한 자율주행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더욱더 더 올라오면서 그런 부분에서 HL 만도는 더욱 투자 심리도 좋아질 수 있다. 어떻게 본다면 HL 만도가 지금 6월 초부터 한 달간은 주가가 눌리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더 눌리지 않을까 그런 불안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도 하반기를 한다면 좀 긴 시간이니까 너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올 3분기든 4분기 내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기서도 가격이 좀 전 싸다.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지금 내년도 올해가 아니라 내년도에 전망되고 있는 어떤 이 기업의 자산 가치나 영업이익에 대한 측면들 그런 전망치를 봤을 때의 현재 주가 수준이 PBR이 겨우 이제 0.7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이 기업은 현대차 그룹이 같이 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같이 묶이면서 이 기업도 밸류업 관련한 그런 호재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뭐 1배까지는 아니겠지만 0.9 이상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훨씬 더 자산가치 측면에서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겠다. 이런 호재들이 좀 많이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HL 만두 살펴봤습니다. 지금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비중을 더 늘려가시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그렇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까지는 끌고 가보자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추가 질문사항 한번 받아볼게요. 어떤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예. 네. 이게 지금 그 단기적으로 올라가면 한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지. 네, 목표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우선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6월달 중순부터 말까지 형성되어 있는 45,000원대, 46,000원대 이때에 상승 흐름대에 들어갔다가 조금 단기에 눌려서 지금 쌓여있는 매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종목이 다시 한번 5만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전고점이었던 5만원을 뚫고서 더 올라가려 한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46,000원대에 형성되어 있는 그 단기 한 달간의 그 매물을 강한 양봉으로 뚫어줄 필요가 네. 있어요. 거래가 대금도 많이 터지고요. 그런 시그널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만 조금씩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45,000원대, 6,000원대를 강한 거래대금을 수반해서 강한 양봉으로 뚫어주는 그 시그널, 그게 지금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45,000원, 46,000원 뚫어주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조금 더 하반기까지 보신다면 이 구간이 뚫어졌을 때 6만 원 선도 가능하다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되셨을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번에 혹시라도 추가 질문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HL 만도까지 질문 받아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창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유튜브에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황희성님의 종목이고요. CI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200원, 비중은 10%.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오늘은 2차전지 섹터 내에서 몇몇 종목들 반등세 나타났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1%대 정도 상승 보여주긴 했는데 평단가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요새 차트 흐름을 봤을 때는 우상향까지는 볼 수 없는 종목인 것 같아요.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근데 CIS를 오늘 마감 조가가 1,300원인데 네. 그래도 9,200원에 매수하신 거면 그래도 거의 올해가 아니라 그렇죠. 작년대에 사셨던 것 같아요. 네. 한다면 아실 수 있죠. 왜냐하면 결과론적인 내용이지만 올해 3월 달에 1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네. 그때 이 실현을 잘 못하시고 물론 이거는 누구나 알 수 없지만 이 실현 못하시고 다시 한번 눌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CIS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기차 섹터가 이번 7, 8, 9월 달에 시장의 중심에서 좀 반등 나올 때 그때도 물론 이제 양극재나 셀 기업들 또는 제가 아까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런 실리콘 음극재나 탄소 나노튜브나 이런 그런 굵직한 기업들보다는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기업만 본다면 지금 10,000원대에 있을 종목은 아니다. 그래서 좀 진입장벽이 높을 수 있는 이 종목은 이제 우리가 2차전지를 만들 때에 공정 장비 종목 중에서 맨 앞단에 들어가는 우리가 전극 공정이라고 있습니다. 내용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공정 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국 공정에서도 세부적으로 많아요. 쿼터, 믹싱,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종목은 이제 진입장벽이 좀 높은 쿼터 쪽을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와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올 하반기 때 계획대에서 올해 상반기 때도 말해서 계획되어 있던 그런 이제 시설 투자를 실제로 할 때 그때 한 번 더 모멘텀을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이 기업 또한 이제 그 종목 그런 뿐만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 이 부분 때에도 또 리비안 이런 종목에 이런 키워드도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또 특히 이 종목 보시면 6월 달 초에 반등 나오다가 6월 중순 이후로 좀 밀렸거든요. 근데 정확한 그 차트 형태가 코스닥 지수랑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CIS 같은 경우에는 한 반등을 잘할 수 있는 그 모멘텀들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있는데 최근에는 특별한 모멘텀은 좀 부재하고 코스닥 지수의 흐름에 의해서 2차전지 대부분 그 소재 기업들과 그런 흐름에 엮이면서 같이 좀 했지만 다시 한번 2차전지의 시대가 오고 반등이 나온다 한다면 CIS도 그런 장점들로 인해서 좀 더 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다 말씀드리는데 이제 의뢰하신 분께서는 9,000원대 초반에 갖고 계시는데 한 좋은 주가에 갖고 계시는데 이 종목을 저는 제가 지금 이 종목에 대한 CIS에 대해서 장점들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전히 CIS를 투자하신 그런 모멘텀이 세부적으로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2차전지 장비 쪽에서의 투자로 보신다 한다면 이 종목이 지금 차트 보시면 6월 달에 중순 가격대였던 12,000원대, 12,500원 라인대 충분히 올 수 있는데
그 정도 주가 수준까지도 올라온다 한다면 그때 한 절반 정도의 물량은 조금 좀 이익 실현을 하신 다음에 종목 수가 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장비 종목에서도 조금 한 종목을 더 늘려보시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주잔고가 많이 쌓여있는 뭐 PNT, 저는 이 PNT도 네. 하반기도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는데 PNT나 또는 이 전극 공정에서 미싱 장비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 기대가 되고 있는 뭐 윤성 FNC 또는 자동화 장비인 코인테크 이런 세 가지 기업 중에서 한 가지 기업적으로 종목을 하나를 좀 더 늘려보시는 측면도 저는 좋은 투자 선택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CIS 살펴봤고요. 2차 전지 내에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다른 종목으로 한번 높여보자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PNT 추천 종목으로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장은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내일장 조금 더 현명한 초이스를 위해서 내일장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어떤 부분에 집중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내일장도 내일장인데 이번 주에도 네. 시장 상승은 좀 이어지겠지만 여전히 업종과 종목들 차별화 상태는 좀 커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업종 섹터마다의 그런 쏠림 현상도 하루 상승하면 다음날 빠지는 그런 좀 흐름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을 너무 잘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좋은 시장이겠지만 좀 중장기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다면 너무 이런 흐름에 실망하지 말자. 어쨌든 방향성은 지수도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트렌드가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매크로 측면 본다 한다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제대로 상승할 수 있는 섹터를 골랐다 한다면 잠깐 순환매에 좀 처진다 하더라도 또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당장 오늘 올랐던 원전과 변압기 이런 종목들도 지난주에는 좀 힘들었었습니다. 그만큼 하루하루 너무 흐름에 너무 일일비한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로 하루 매매하는 트레이더가 아닌데 그런 하루하루의 흐름에 일일비하면 내 투자 심리가 흔들립니다. 좋은 종목 샀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것 때문에 매도하게 되는 그러면 좀 무너지거든요. 그럼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여유 있는 모멘텀이 중요하다. 지수는 우상향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이번 주만 본다 한다면 이번 주 이제 중요하죠. 미국 CPI가 나옵니다. 그쵸. 11일 날 밤 9시 반에 나오는데 아마 전망치로 봤을 때는 부담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5월과 6월 달 내내 둔화되고 있는 흐름인 미국의 물가와 고용 지표에 대한 그런 추세가 이번 CPI 때도 나올 수 있을 전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CPI 관련해서 부담되기보다는 조금 더 좋은 호재로 보는 측면도 좀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번 주에도 역시나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국내 증시에서도 기대가 되는 이벤트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삼성전자 이제 SAFE 관련한 파운드리 관련한 그런 이제 행사도 있고요. 또한 7월 10일 날에 갤럭시 언팩 그리고 다음 주에는 7월 14일로 전망되고 있는데 체코가 한 30조 정도 그쵸. 규모되고 있는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하는 부분들 또한 그 외에도 지금 다양한 이벤트들이 지금 이번 주와 다음 주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방산, 원전 특히 뭐 이번 주에는 또 나토 회의도 네. 있고 있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방산, 원전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물가 지표가 빠지고 있고 시중 금리가 빠지는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제약 바이오는 계속 봐야 되고요. 더 나가서 오늘 좀 좋은 모습 알고 있는 화장품은 네. 3분기에도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섹터들을 가장 중심으로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서 너무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조금 더 뭐 한 2, 3주, 한 달 좀 멀리 보는 측면에서 마음 편하게 매매를 하자. 그런 게 좀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범 이노베이션의 조성일 본부장과 이 시간 함께 했고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서 내일장 당신의 초이스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